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0대 남성 청취자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소개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까운 그 산을 오르며 건강도 다지고 맑은 공기도 쐬고 그러지요.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항상 가는 식당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의 70대 젊은 할머니가 하고 있는 작고 아담한 곳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그 가게를 보았고 외관으로 보아하니 꽤 오래된 집 같기에 맛집이겠거니 하며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좁고 허름하고 벽에는 누렇게 세월의 흔적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벽을 가만히 둘러보니 주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가 잠깐 짐작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라고 하기엔 아직 젊은 70대 중반의 여주인은 혼자 술 마시는 제가 좀 심심해 보였던지 한 잔 같이 해도 되겠냐며 자신이 마실 술인 듯이 술을 반 주전자를 더 갖고 오기에 그러라 하고는 옆에다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주인은 종일 손님이 서너 명 올까 말까 하는 그 가게를 벌써 40년 넘게 꾸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근에 재개발 공사가 들어가면 이 가게도 곧 허물어야 할 테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건 꾸려가면서 말년을 보내볼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 자식들이 벌어서 조금씩 보태주는 돈으로 가게세도 내고 식재료나 막걸리도 사다 들여놓고 하고 있지만 이 가게가 이제는 지난 시절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도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쯤 뒤부터 지금까지 꾸려왔지만 그저 동네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내려오다 목을 축이고 가거나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찾아오는 노년들이 간혹 들르는 곳일 뿐이란 거였죠. 그녀는 젊어서 집에서 가사만 돕다가 바로 말선을 가서 시집을 왔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모와 시누이들이 줄줄이 달린 시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웠고 뭔가 핑계거리를 대서라도 바깥 활동을 하면 시집살이를 피할 구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며 남편을 졸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하던 철물점 바로 옆에 가게가 하나 비었기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파전이나 국수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하도 청하니까 막걸리도 팔게 되었고 어느덧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산길 동네 막걸리집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철물점이 제법 장사가 되던 1990년대까지는 이 가게가 아무리 시원찮게 수입이 나와도 기댈 언덕이라도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일의 보람도 느껴가면서 반찬 값이나마 벌었고 음식 솜씨 좋은 집에 셋째 딸로 나서 부모님이 하시는 작은 빵가게에서 일을 돕던 처녀 시절이 도움이 된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정은 팥도 났으나 고로케, 꽈배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고 갓 튀겨진 그것들을 그녀는 작은 유리진 열장 안에다 늘어놓거나 손님들을 맞거나 하면서 조용한 처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아줌마가 그리로 어떤 총각을 데리고 왔고 키 크고 훤칠한 총각의 모습에 끌려서 그녀 역시도 그런 남자면 자신의 짝으로 괜찮겠다며 나름으로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조용히 진행되어 이후로 총각은 퇴근길에 도나스 가게에 들러서 그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면 그녀의 부모는 근처에 산책이라도 나갔다 오라며 시간을 내주었기에 둘은 가벼운 산책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버가 우거진 어느 공터에 그는 청혼을 했고 그녀는 자신이 그날 내 입자리 행운에 클로버를 단박에 찾은 것이 행운을 가져왔나 보다며 나름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시집살이는 고되었습니다. 우선은 결혼 안 한 시누이들이 넷이나 되었고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못되게 굴었기에 그들을 하나하나 다독이는 것도 힘이 든 데다가 시어머니 역시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제사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돌아왔고 드나드는 손님은 없었지만
철마다 인사드리러 가야 할 어른들은 많았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심사로 여간에서는 며느리에게 칭찬도 안 하고 늘 무뚝뚝하게 대했고 그런 점은 시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분가를 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으로 상황을 조금 모면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친정의 도움과 남편이 몰래 쥐어준 돈으로 조그맣고 허술한 그 가게가 마련이 되었다 합니다. 여주인의 인생사를 들으며 저는 잔에 담긴 막걸리는 마저 다 마셨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봐야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며 허전해하더군요. 줄줄이 딸린 시집 식구들이 싫어서 이 가게로 도망을 왔는데 그 세월간 그저 이 작은 공간에 겨우 피신했다 뿐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다며 웃더군요. 자신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어리고 귀여웠던 사람들은 시집 장가를 가거나 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에게서 멀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주인과 저는 비슷한 연배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이야기가 잘 통해서 연거푸 잔을 기울이며 세상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나이 70 중반이 되었는데 뭐하며 남은 인생을 살건가 생각해보니 저는 아직 건강이건 뭐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젊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살갑게 대해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될 때에야 겨우 분가해서 살기 시작했기에 시집살이는 끝났다 싶었지만 이미 가게 일로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보살펴줄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 내내 아이들이 직접 밥과 빨래를 해결하며 학교 다니게 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는 종업원도 서너 명 데리고 일했는데 이제는 혼자 일해도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손님이 뜸하지만 이 가게가 자신이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이고 고향인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여주인의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는 얼큰하게 취해서 그 가게를 나섰고 집으로 오면서 눈을 들어 사내실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인 양 새들이 후루룩한 무리가 떼지어 하늘로 날아올랐고 세상은 참 다들 자기 가정을 찾아가며 꾸려가는 생물들의 집합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짠해졌습니다. 가정, 가족, 사람과 사람의 사이 우리는 늘 그런 것들 속에 살면서 그 소중함을 나중에야 알고는 하지요. 막걸리집 여주인이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그나마 원만해진 것이 시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였다며 시누이들도 그제서야 가족 간의 화합이 너무 늦었다며 서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서로 정답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겠지요. 저는 집으로 가면 요즘 집안에 자잘하게 일고 있는 일 때문에 마누라와 또다시 싸움판이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며 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서로 잘 지내보자는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